오늘 정태우 의원님, 윤영찬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홍정민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네, 정말 그 든든한 우리 과방위와 산업위에 계신 분들께서 월성원전 사실은 2017년에 2월 달에 이미 수명 연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난 그런 월성원전 1호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되고 감사원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 사회적 비용,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지게 된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제성 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생물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저도 경제학 석사를 그쪽도 하고 그다음에 MBA도 했는데 경제성 평가에는 안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월성원전은 전 세계에서 10%도 안 되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원전으로 내진 설계도 잘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지금 그 월성원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을 하려면 안전성을 더 보강해야 되는 비용이 더 드러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태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원전 부지가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원인을 찾아서 다 안전을 확보를 하려면 또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다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원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제가 그 예결특위 때 질의할 때도 감사원이 이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자문을 잘못 받으신 것 같다. 사실 오늘 계시는 이런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경제학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받았으면 그렇게 안 나왔을 텐데 경제성 평가가 뭔지부터 잘못 정리하고 들어가면서 이 일이 꼬여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나 한국전력공사는 경제성 평가라고 말은 했지만 사업적 평가 정도를 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갈 건지 이런 것만 평가한 거고,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잘 못 맞춘 거죠. 그래서 그건 신뢰성 저하가 되니까 기준을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정도였고,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한 3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거는 경영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실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매년 작게 나면 700억 마이너스, 크게 나면 1,400억이 손해가 나는 그런 원전을 도대체 어떤 사업자가 그걸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 사업의 경영 실적까지 종합해서 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답답하게도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편파적이고 정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감사원이 각하를 했어요. 그런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검찰도 그렇고 우리 감사원도 이런 편파성이 이렇게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이러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죽할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월성원전 부지에서의 방사능 오염은 제가 좀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있어요. 추가로 더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방치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오염이 최소한 8년 이상은 가고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일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부의 저희 당원들이나 저희 시민들께서 문의를 하시는데 그 방사성 오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바나나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미국 환경청을 방문했을 때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Communicating Radiation Risk라고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 책자로 나눠주고 있는 이 책자예요. 미국 환경청에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질의응답 중에 하나가 How much radiation is safe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안전한 겁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안전한 방사 선량이란 없다. 과학적으로 그걸 밝혀진 건 없고, less radiation is better. 더 적을수록 더 좋다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된 삼중수소, 또 감마선 핵종, 심지어 감마선 핵종조차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마선 핵종도 유출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발견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방사성 물질이 이 서울이란 도시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시나 이런 자연 생태계는 없는데 원전 주변에만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내모는 건 그럼 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유출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안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성이랑 관련되지 않느냐. 이런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이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잡히는 계기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희원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정민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기 고양병 출신의 홍정민이고요.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감에서 과방위와 산자위에서 동시에 이 월성 원전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때도 당연히 안전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성만을 가지고 논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경제성조차 이렇게 낮게 나온 게 의문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졌음에도 아직까지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안전성은 모르겠고 경제성 추정 과정에서의 적법성만 논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밝혀주는 자리가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빈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예, 인사 말씀은 생략하시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주제 발표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 정리 그리고 질의응답까지는 앞으로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교수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감사원 감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좀 더 냉철히 전문가적 또 학술적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작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1년 전 국회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를 요청한 건 딱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가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타당하지 않다면은 이 중에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부분을 감사원을 요청했는데요. 감사원의 경과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배임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경제성 위주로만 보고 안전성이나 수용성은 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경제성 위주로 판단해 보니까 결국은 한수원 사장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도록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학술적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특히 이 경제성 평가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요. 아마 경제성 평가는 이 재무관리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를 전공하시는
서강대학교 원재환 교수님께서 이 경제성 분석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원재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에서 해주신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걸 오늘 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원자력을 평가할 때 핵심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제 발제가 오늘 2개인데요. 저는 주로 이 감사원의 이번 원자력 월성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의 본질에 관해서 좀 저는 짚고 싶고요. 아마 뒤에 2번째 하시는 분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마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설명해 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내린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론은 감사원이 해야 될 감사가 제대로 된 거냐, 제대로 목표를 맞춘 거냐 라는 점이 제일 궁금했고, 그 점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사실 저는 이제 제 내용에 대해서 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현황하고 감사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월성이력의 현황하고 감사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원전에 관련된 일반적인 학술적인 그리고 어떤 실무적인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본 후에, 그렇다면 감사원이 비록 국회의 요구로 감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감사원은 원전 감사의 본질을 알고 제대로 감사를 한 거냐, 그러기 위해서 원전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주제가 경제성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성 평가의 주요 부분 하나하나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한 8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좌장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 전문 연구 영역은 재무금융투자인데 주로 가치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가치라든지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가치평가가 주 영역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과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만 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20분이 주어졌는데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83년 4월 20일 월성 1호기 상업 운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정확하게 3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됐습니다. 저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30년이면 어마어마한 긴 기간인데 수명까지 다 썼다는 것도 놀라운데, 무려 5,925억을 더 들여서 이걸 수리해서 또 이것을 10년을 연장했다는 건 더더욱 놀랍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게 이런 평가나 판단이 있은 뒤에 한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 운전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승인이 있던 이후에 가동이 됐고, 2017년 보시다시피 2월 17일 날 1심 법원에서 계속 운전 허가 문제가 있다, 취소 판결이 나와서 법원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조기 폐쇄에 대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물론 대선 공약으로 대선에서도 원전 감축이라든지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얘기가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이미 동의를 받고 판단을 받은 부분이다. 여론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그래서 국정과제 설정이 됐고 국무회의에서 2017년 10월에 조기 폐쇄 방침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면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조기 폐쇄 결정이 되면
어떻게 폐쇄하는지 이것만 결정되면 되는데 무슨 뭐 경제성을 분석해봐라. 그럼 경제성 분석해서 경제성이 좋게 나오면 폐쇄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성 평가를 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원전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는 단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경제성을 평가해서 늦춰라 마라 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됐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한수원이 정부 정치 이행 검토 TF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고 뭐 이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을 줬는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의문은 들어요. 토론자들도 계시지만 원자력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회계법인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계법인이 아니고 에너지 전문기구에서 했다면 혹은 조금 더 중립적인 전문 집단에서 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추측의 문제고요. 어쨌든 한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 결정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아까 우리 좌장 교수님 말씀했듯이 2019년 10월 1일 날 국회에서 감사 요구가 있었죠. 2020년 5월 29일 원안위의 영구정지 무효 처분 소송에서 제2심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판결이 2심까지 다 나온 상태고요. 작년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그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다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해서 일반적인 핵심 이슈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이 이슈냐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미노처럼 원자력 폐쇄의 어떤 선언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세계 3대 원전 사고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 여기는 미국의 79년도 미국 TMI, 그다음에 잘 아시는 구소련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가장 최근의 후쿠시마. 제가 여기 중요 표시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사고 당시의 원전 수명 보면 미국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는 원전에서 사고가 난 거고요. 체르노빌은 8년, 후쿠시마는 30년, 40년으로 보는데요. 지금 월성 1호기가 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 횟수가 지날수록 점점 사고 확률은 높아지겠죠. 보시면 피해 복구 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2조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체르노빌이 265조, 일본이 81조인데 일본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지금 그 원전 안에 갇혀있는 그 물들, 방사능 오염된 물들을 바다에 방류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주민들 지원부터 해서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 과연 원자력 관련 이슈가 돈으로 우리가 설명할 부분인가? 경제성 문제인가? 그러니까 원자력의 연장이라든지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제성으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라는 저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에너지 원별 발전 전기 생산 비율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비중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놨는데요. 중요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인 5가지만 우선 비교해보면 지금 석탄이 전 세계 30인데 우리가 42입니다. 퍼센트로. 원자력은 전 세계 비중이 10%인데 평균 우리가 31.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소는 폐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문제죠. 온실가스. 석탄 발전소가 경제성이 없어서 없앱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온실가스예요. 결국은 이 온실가스 주범인 이 석탄도 없애야 된다. 뭐 탄소 중립, 탈석탄 발전소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과연 석탄 발전소 없애는 것이 경제성 문제입니까? 지금 원자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적 평균적인 것에 비해서 좀 3배입니다. 합치면 저희가 73%입니다. 다른 나라 40%, 약 2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탈석탄, 탈원자력만 따져봐도 이미
우리는 전 세계의 추세나 전 세계에 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중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죠. 전 세계 비중이 26%, 우리는 지금 3% 수준인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뒤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전 세계가 경제성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또 하나 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의 정책 어젠다라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서는 저는 경제성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30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내연 자동차 다 없앤다 그러잖아요. 가솔린, 그다음 디젤 자동차 없앤다고 합니다. 그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경제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내연 자동차를 2030년까지 없애겠다고 선언한 나라나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거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경제성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을 맞고 있다. 그동안의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저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그동안 기여한 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운영하고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경제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안전, 국민의 안전, 환경, 지속 가능하느냐, 이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된다고 그 쓴 연료가 그냥 없어집니까? 그냥 묻어버리면 됩니까? 그것도 보관해서 폐기된 방사능 보관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 버려진 거 다시 사용 가능합니까? 지속가는 거의 제로입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부의 경제 요인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안전,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래서 원자력을 없애겠다 혹은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들의 대표적인 선진국을 제가 모아본 겁니다. 독일, 미국, 일본, 스위스, 대만, 벨기에. 물론 일부 나라 중에서는 약간의 후퇴도 있는 나라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은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전 폐쇄가 결국 국민적 합의이고 국민이 원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에서 저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원전 감사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기왕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안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감사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해야 되겠는가? 물론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조기 폐쇄가 적절하냐? 또 하나는 배임 혐의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전감사의 본질은 결국 안전성, 조기 폐쇄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 안전할 거냐. 오늘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환경 친화성, 지속 가능성, 지역 수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딱 짚어서 경제적인 면, 돈과 관련된 것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전 감사의 본질에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러한 감사의 본질이 네 가지에 맞춰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안에는 물론 경제성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월성 1호기 관련 감사는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원전 이슈의 핵심 본질을 벗어난 아주 지역적이고 말단의 감사에 그쳤다라고 저는 일단 감사의 본질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전 폐쇄는 결국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적인 어젠다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으로 제시된 겁니다. 민주적인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해온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이 문제 있다고 안 할 겁니까? 이것을 약속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전 폐쇄 감사와 검찰 수사의 명분이 충분한가? 제가 이 감사원 감사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라는 명분하에 정책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감사원 감사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폐쇄 문제, 연기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돈을 어떻게 지탱을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폐쇄하느냐 마느냐 여기까지도 연계됐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원의 본질을 벗어난 거다. 따라서 민주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의 규정상으로도 정책감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검찰 수사, 물론 원전 폐쇄라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수사라면 권력형 수사라는 명분하에서 합법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간섭이나 도전이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중간에 과정상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수사도 있고 뭐 법적인 이제 기소도 됐습니다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마치 정책 전체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당성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정부하고 여당에도 좀 이 감사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국회의 요구로 시작된 감사의 본질과 명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민주적인 정당성,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고 국민 설득을 위해 노력했는지 이미 한 번 선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한 분이 미국의 책자를 가져오셨는데 그런 책자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잘 몰라요. 원자력이 뭔지 방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런 기준도 몰라요. 이분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줄 알고. 국민 설득에 관한 노력이 부족했다. 정부나 여당이나 결국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미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책적 결정이라면 이것이 국민께 심판받고 약속한 거라면 경제성 평가나 한수원 의결 기타 다른 기관의 의견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정당하게 올바르게 결정된 정책 추진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 문제는 경제성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감사원 보고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저는 가치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전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안전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 없이 분석 없이 경제성 분석이나 NPV 분석이 가능할까?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아주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전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란 말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자, NPV란 말을 썼습니다. NPV를 써서 이거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으로 폐쇄하는 것보다 10년 동안 계속 가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NPV를 가지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왜 뭐가 문제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재무이론에서 이 할인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NPV나 가치평가에서. 이 할인율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위험이자율의 리스크에 대한 보상,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주는 거죠. 여기 리스크가 안전성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 발전소는 안전성에서 굉장히 심각한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보상이 굉장히 커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할인율, 여기서 사용한 할인율 4.5%가 저는 과연 적절하냐. 거기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없었다. 감사원 보고서 어디를 봐도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분석 없이 경제성 분석한 자체가 저는 이미 결론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감사가 월성 1호기의 존폐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결국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경제적 평가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요 이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경제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발전소 단위 비용, 소위 말하는 발전소 운용 비용이라든지 원재료 비용, 자본 비용, 고정 비용, 변동비 등을 말하는데 아마 두 번째 발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주로 감사원이 한 감사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나머지 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시스템 비용이라든지 외부 비용이라든지 거시경제 및 지정학칙 비용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월성 1호기가 경주에 있죠.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경주에서 지진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경제 요인입니다. 일부 비용, 제가 여기다 잠깐 분석을 했습니다만 사회적 갈등 비용, 오염 비용, 환경 비용, 방사능 누출, 처리 비용 이런 것에 대한 검토나 점검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경제성 검토를 했다. 그래 문제가 있다. 연장하는 것이 폐쇄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감히 선생으로서 말씀드리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재무관리를 필수 과목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못 내릴 거예요. 투입 변수를 뭘로 누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변수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변수를 넣지 않고 경제성 분석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NPV가 이렇게 나왔다. 지나친 비약이고 근거가 없는 얘기죠. 너무 저는 많이 부족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요거를 제가 보니까요. 인풋 변수들, 경제성 평가를 위해 사용한 변수들을 여기 쭉 제가 나열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배제된 비용들, 거시경제 비용, 외부 비용, 사회적 비용 이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안 넣고 나서 내부적인 비용만 보니까 5년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5년간 계속 발전하는 게 즉시 폐쇄보다 약 224억 원이 더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왜 폐쇄했냐 이겁니다. 5년과 224억이면 1년에 약 한 40억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1년 40억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투입 변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약간만 변수를 바꿔봤습니다. 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감사원 보고서 46페이지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제가 포함시킨 겁니다. 만일 계속 가동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 외부 비용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외부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도 아주 적은 사회적 비용만 포함시킨 겁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 비용과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외부 비용 하나만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이 위에 맨 위에 보시면 2013년도에 김승래라는 분이 연구에는 원전 가동 시의 사회적 비용,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연구해 놓은 거죠. 얼마 나오냐면 킬로와트 시당 17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돈은 얼마 나오냐면 국회 예산처에서는 이것을 약 58원 정도로 계산하니까 3배 정도로 쳐요. 근데 국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은 58원을 해요. 이것도 고려 안 한 거죠. 근데 17원을 했어요. 제가 제일 보수적으로 했더니 이겁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 나와요. 이만큼 외부 비용이 추가되면 결국 기존의 감사원이 분석해 놓은 것보다 합치면 이게 지금 비용이 총 요만큼 여기 됩니다. NPV 합계가 여기 나온 이겁니다. 2,310억. 그것도 적자죠. 그래서 적자 2,310억입니다. 그런데 즉시 폐쇄의 경우에는 외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비교해 보면 약 여기 나와 있는 게
2천억이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폐쇄했겠지만 즉시 폐쇄하는 것이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2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5년 동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 결과가 거꾸로 나옵니다. 외부 비용 인풋 변수 하나만 집어넣어도 거꾸로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국가가 잘못했느니 정책이 잘못했느니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요. 하나 더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경제성 감사 보고서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재밌습니다. 어떤 데서 재밌냐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리한 건 다 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체 비용. 자, 계속 가동한다고 영원히 가동합니까? 지금 목표 연도가 2010년도 연장하는 거잖아요. 2022년까지. 그죠? 지금 이때 분석할 당시에 4.4년 남았어요. 자, 계속 가동해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끝나면. 그런데 계속 가동에는 해체 비용을 안 집어넣고 즉시 폐쇄한 경우에만 해체 비용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얼마 집어넣냐면 276원. 현재 가치로, 여기 현재 가치입니다. 제가 미래 가치 보는 건데요.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지금 즉시 이 월성 1호기를 해체하면 비용이 276억이 들어온대요. 해체 비용. 자, 요거를 제가 이걸 계속 가동해서 2022년도에 폐쇄한다면 미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물론 그냥 4.5% 써봤습니다. 주어진 대로 4.4년으로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30억이 나옵니다. 이거 왜 포함 안 시켰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포함 안 시켰어요.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보시면 이거 아까 얘기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 안 하고 해체 비용만 고려한다 해도 즉시 폐사가 약 얼마입니까? 110억 정도 경제성이 더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변수를 해체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원자력에서 정말 중요한 평가 요인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네 번째 이슈. 앞에 나와 있는 것의 설명입니다. 즉시 폐쇄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간단한 외부 비용만 포함시켜도 즉시 폐쇄하는 것이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약 2천억 원 이상. 물론 둘 다 적자예요. 아까 우리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으로 보면 둘 다 빨리 접는 게 좋아요. 민간 기업이라면 적자 계속 나는데 꼭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왜 빨리 폐쇄했냐고 얘기한다면 우리 경영학도나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해체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회 예산 정책자 자료, 2014년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비용,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사회적 비용을 약 킬로와트시당 약 59원 정도를 감안하라고 그렇게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것도 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원자력 평가의 필요한 요인들을 제대로 하면 결과가 거꾸로 나온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세부 감사 결과 문제점은 우리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회계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매 단가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 이거를 왜 한수원하고 산업부 사이에 계속 보정하지 않았느냐, 이상하게 담합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판매 단가, 즉 전망 단가와 이용률은 역외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 보고서에. 제가 역외 결과가 하나 있는지를 상관계수를 돌려봤어요.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데이터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상관관계를 돌려보니 판매 단가 혹은 전망 단가와 이용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하면 플러스 0.62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0.6이 역외관계입니까? 정외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역외관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겨요. 이렇게 우기면서 계속 산업부하고 한수원이 담합해서 이상하게 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판매 단가 관련해서 요거는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판매 단가는 함수다. 뭐야 함수냐? 독립변수가 전기요금, 원전 이용률, 전력 소비에 따른 한계 가격, 뭐 한전의 영업이익, 기타 등등 판매 단가를 결정하는 투입 요소들, 독립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분석하면 이거 다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용률만 얘기해요. 이용률. 지나치게 경제성을 단순화해서 평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을 우리 학문적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재무를 전공하니까 변동성을 구해봤어요. 시그마, 보통 우리 재무에서 변동성을 표준 편차, 시그마 이런 걸로 구하는데 이 판매 단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사원이 제대로 그걸 본다면 전망 단가를 자꾸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뭘 물고 늘어져야 되냐면 전망 별 의미 없다. 미래 예측 별 의미 없다. 차라리 시뮬레이션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원이 할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상관 분석한 거예요. 플러스 관계죠, 이거. 플러스 관계. 그리고 제가 간단한 전망 단가 이용률을 간단한 데이터로 이렇게 시나리오 1, 2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플러스 관계가 나와요.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감사원 보고서를 저는 실을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런 결과들을 썼는지. 또 이용률의 전망 문제.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얘기했다 잠깐 뒤에 있는데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이 산업부가 한 수원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미래 예측을 잘 안 하고 뭘 했냐면, 민감도 분석을 했어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다양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용률을 이렇게 20부터 해서 85까지, 판매 단가를 쭉 이렇게 얼마씩 변동하는지를 해서, 보니까, 이용률 약 한 60%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판매 단가를 0으로 놔도 여기 좋은 결과, 흑자의 결과가 나와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우리가 정확한 값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시뮬레이션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게 더 과학적인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역의 관계인데 왜 이거를 너희들이 당합해서 왔다 갔다 보정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고 지역적이고 말단적인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문제 삼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뭐 기타 뭐 비용 문제, 인건비, 사람을 몇 명을 줄여야 되는데 몇 개 안 줄였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수선비가 얼마인데 이거 몇 개 안 되느냐, 왜 이거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등등, 법인세 이런 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이것도 국민의 세금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겠지만 경제성 평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큰 부분이 아닌 것에 주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원전 폐쇄와 같이 국가 에너지의 중요한 정책 전환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여론하에서, 국민의 지지하에서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라면 굳이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기관들의 의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좀 일관성을 가지고 대국민 설득해 나가야 된다. 설득해 나갈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설득해 나가야 되겠죠. 아주 부분적인 변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추진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0번 양보해서 감사 보고서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의 이번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는 안전성, 외부 수용성, 외부 비용 등 정말 중요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중요한 변수들은 도외시하고 아주 극히 지역적이고 말단적인 것에 중심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부실한 감사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과제는 결국 앞에서 내용한 얘기 드립니다. 어떤 원전 폐쇄 정책이나 대체에너지 지원 이런 쪽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원전 기득권 층의 어떤 그런 독과점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들. 원전 정책의 핵심 이슈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전 분석할 때 핵심 이슈와 본질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거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추진하고, 다만 일부 업무 추진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들,
위법과 실수라는 그 꼬리가 중차대한 원전 정책이라는 몸통을 흔들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부에서 추진과 또 홍보와 국민의 설득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으로 하신 상식적인 내용이 결국 이론적으로도 그대로 뒷받침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재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제는 우리 오연석 나라살림연구소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오연석 부서장님은 또 공인회계사이십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또의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이번 경제성 부분을 또 분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맡은 오연석입니다. 오늘 부제를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라고 정한 것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감사원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인의 발제의 목적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특히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결론과 이를 도출하기 위한 논리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발제의 범위를 벗어나며 발제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한마디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경제성 평가를 감사원 스스로 등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매 단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주장을 선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었다. 그것이 보고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런 논리를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스스로 비논리와 자기 모순을 노출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오늘 발제드리는 첫 번째 챕터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은 스스로 감사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국회는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서 자료를 조작하여 판매 단가를 낮추어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하면서 이용률이 54%를 넘으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의도적으로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국회가 감사 요구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유독 경제성 평가 중 판매 단가 및 이용률을 전망한 부분을 살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맞고 틀림은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잘 보시면 국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감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경제성 말고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이 있음을 감사원이 알고도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의 목적과 관련해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산업부와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그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국회에 국정심의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200쪽에 달하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국민들이 원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의 또 다른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의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 주장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목적이 월성 1호기 운영 정책에 대한 감사였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수익성 판단에 대한 감사인지에 대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모두 혼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경제성 평가에서 판매 단가와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으로 적시하면서 조기 폐쇄의 결정의 타당성과 경제성 평가를 등치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 집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회의 감사 요구에 감사원이 부합하는 감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정성과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국회의 모순적인 감사 요구를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감사 보고서의 결론에 대하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봤습니다. 본 발제에서 두 번째로 제시하는 문제점으로는 한수원의 전기 판매 수익이 한수원이 원전의 유일한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영업이익 목표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감사원 감사에서 간과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표현에 따르면 한수원은 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을 통해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타당성입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은 평가 보고서에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운영 정책 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운영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감사원이 말하는 것처럼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타당성을 평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용률, 판매 단가, 비용, 결론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또는 즉시 가동 중단 시 한수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고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감사원 스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전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 항목에는 전기 판매 수익이고 이것은 연도별 원전 판매량의 판매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논의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수익, 월성 1호기 관련 수익입니다. 월성 1호기 추정 판매량과 원전 추정 판매 단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 판매량 추정치와 원전 판매 단가 추정치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판매량 추정을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회계법인이 월성 1호기 판매량을 추정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판매량 추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달리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판매 단가의 추정에 대하여는 매우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원전 판매 단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기요금, 원전 이용률, 전력 수급에 따른 개통 한계 가격, 한전의 영업이익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용률입니다. 국회 감사 요구에서도 이용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감사원도 가장 중점을 두어 감사한 부분은 바로 이 이용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용률이 판매 단가를 조작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수원의 원전 판매 단가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한전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아울러 그 요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요금이라는 것도 한전의 매출입니다. 감사원이 제시한 전기 요금은 한전의 영업이익과 같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수원의 원전 판매 단가 추정은 한전의 영업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판매 단가와는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원은 실제 판매 단가와 추정 판매 단가에 대해서도 혼동한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평가보고서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추정에 의해 작성되는 것임에도 굳이 추정이라는 표현 대신 전망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전문가의 추정 과정에 대해 폄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용률에 대해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용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은 한전의 구입전력비, 그러니까 한전의 구입전력비라는 게 한수원의 전기 판매 수익입니다. 이거를 한수원은 사실상 외생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의 판매 수익, 원전 판매 수익 예측치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이 전기 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 1호기 이용률을 60%로 적용했고 판매 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을 84%로 적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한수원 전망 단가는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됐음에도 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했을까 싶은데 말이죠. 원문을 그대로 보면 참고로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전체 원전 이용률을 70%를 기준으로 여기서 70%는 감사원이 임의로 정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수원 전망 단가를 재산정해 보니까 원전 판매 단가는 연도별로 최소 4원, 최대 6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사원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성도 결여된 주장에 가까운 결론을 가지고 무리해서 숫자까지 예시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한수원의 원전 추정 판매 단가가 한전의 영업이익에 의해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 추정 판매 단가를 굳이 한수원 전망 단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위 한수원 전망 단가의 산출 과정을 이해하셔야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한전의 구입 전력비입니다. 오른쪽 노란표요. 한전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판매량 예측치를 각각의 전원별로 제출을 받습니다. 한전은 제출받은 판매량 예측치를 그대로 반영해서 전원별 구분 없이 한수원에 대한 전체 구입 전력비 예측치를 산정하고 이것을 그대로 한수원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한수원은 이것이 전기 판매 수익 예측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전이 결정한 수치를 한수원은 어떤 의견도 담지 않고 외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그 이후에 원자력을 제외한 수력, 양수, 신재생 에너지의 판매량 예측치에 한수원의 예산상 전원별 판매 단가를 곱하여 기타 원전 판매 수익을 먼저 산정하고 그리고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체 전기 판매 수익 예측치에서 기타 원전 판매 수익을 차감하여 원전 판매 수익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원전 판매 수익 추정치를 당초 계획 잡았던 원전 판매량 예측치를 나누어 소위 한수원 전망 단가를 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한수원 전망 단가라는 표현이 좋은지 한수원 원전 판매 단가 추정치가 좋은지라는 논의에 앞서서 오히려 한수원 전망 단가라고 하지 말고 한전 전망 단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주장과는 사뭇 달리 한수원의 원전 판매 단가 추정에 있어서 한전의 영업이익에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사원은 간과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의 판매 단가는 월성 1호기에 대해 별도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의 전체 원전에 대한 단가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한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한수원이 한전에 제출한 원전 추정 판매량을 가지고 판매 단가를 추정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수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판매 단가를 추정함에 있어서 소위 한수원 전망 단가가 평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의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년도 판매 단가를 채용하는 대신에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가의 선택 재량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감사원도 전년도 판매 단가와 한수원 전망 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용률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발제에서 세 번째로 제시하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문제점은 발제자가 이용률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인 내용입니다. 앞에서 소개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보면 계속 가동 시 수익 측면의 중요 변수인 이용률과 판매 단가의 가정이 적당한지 검토하였다고 감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 제기는 이용률이 감사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의 전년도 판매 단가가 아닌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했고 이런 요구를 회계법인이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년도 판매 단가와 한수원 전망 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했다는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한수원 전망 단가는 실제보다 높은 이용률을 적용해서 실제보다 낮게 경제성이 평가되었다라는 표현을 보고서에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감사원의 얘기를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년도 판매 단가, 전망한 판매 단가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낫다고 감사원은 얘기 못하겠다. 그렇지만 한수원이 이용률을 높게 잡아서 단가가 낮게 산정됐는데도 회계법인이 한수원과 산업부의 요구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조작됐다는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또 여러분이 계속 들으셨지만 감사원은 이미 스스로 논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표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논란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의 파란색 화살표는 발전 가능량으로부터 판매량이 추정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발전 가능량과 발전량을 가지고 이용률이 계산되는 것을 파란색 점선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해진 추정 판매량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오렌지색 화살표는 한전의 구입 전력비 같은 금액이 한수원의 전기 판매 수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전의 전력 구입비로부터 원전 추정 판매 단가가 산정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오렌지색 점선 화살표는 한수원의 원전 판매 예측량을 가지고 이용률을 계산한 것인데 한마디로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기에 X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한 비율은 원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파란색 점선 화살표로 연결된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본인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X 표시된 오렌지색 점선 화살표, 즉 원전 판매량 예측치로 이용률을 계산하는 것은 지침에도 그렇고 존재하지도 않고 맞는 정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이용률이라는 용어를 감사원이 썼는데 이것이 이용률, 제가 얘기하는 이용률의 함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감사원이 사실은 이 부분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앞에 파란색 화살표와 오렌지색 화살표를 등치시키고 싶었습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용률은 월성 1호기 이용률, 정확히는 발전량 이용률입니다만 감사원이 판매단가 추정 과정에서 사용한 판매량 예측치를 통해 이용률을 산정한 것은 본래의 이용률 개념과 다른 개념의 또 다른 이용률입니다. 양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아니고 원전 전체의 이용률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 두 개의 이용률이 일치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회계법인이 평가 결과를 보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아래에 있는 한수원 전망단가 산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용률이라는 용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 이용률을 의미하며 이는 한수원의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판매량 추정치를 가지고 이용률을 산정하여 펼치는 논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창출하면서 결과에 대한 억지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추정이라는 단어 대신 전망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감사원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과 관련된 국민적 논란은 국가적 경제성 타당성과 수행 주체인 공공기관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빚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의 제목을 제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이해라고 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물론 앞에 교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과 관련해서 일련의 논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산업부와 한수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감사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 또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중립적인 감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마치 왼쪽 그림처럼 경제성, 안전성, 지역 수용성을 각각 고려하고 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경주 지진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오른쪽의 그림처럼 안전성이라고 하면 원전 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담보된 후에야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성 1호기 운영 정책이라고 할 때도 분명히 두 가지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부의 운영 정책과 한수원의 운영 정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논리에서조차 혼선이 생기는 것은 저 같은 전문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개입하여 다른 결론을 냈고 이에 근거해서 한수원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오히려 한수원은 감사보고서 원문입니다. 한수원은 경제성 말고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네, 감사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분명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타당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한수원의 재무적 경제성을 말한다고 이해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부분들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충분히 이렇게 앞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해서 일련의 논의에서 그래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성이라는 용어는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재무적 경제성과 국가 차원의 사회적 경제성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가운데 월성 1호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경제성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수원은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용역의 발주처가 누구인지는 용역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회계법인도 평가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의 평가가 한수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처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회계법인의 평가의 관점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제성 평가 용역은 국가 차원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책 수행 기간의 재무적 경제성과 국가 차원의 경제성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행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흔히 국가적 경제성이 아닌 자신의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경향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수원의 입장에서도 수익성 분석은 정부로부터 조기 폐쇄로 인해 보전받을 비용의 산정을 위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상법상 회사이고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모기업인 한전의 영업 이익 구조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연석 부소장님께서는 특히 판매 단가 하고 판매량 계산에 있어서 이 판매 단가에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용률에 너무 과다
집중한 것 같다. 그리고 이용률도 그 원전 전체 이용률로 보정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지정 토론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경대학교 이지용 교수님께서도 이 PPT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그 PPT를 가지고 좀 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부경대학교 이시웅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제가 보고서를 사실 읽고 어떤 평가,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랑 관련된 부분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이랑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이랑 좀 겹치는 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제가 그 감사원 보고서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지점이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 보고서에서 굉장히 잘 쓰여져 있긴 한데 중요한 요인이 좀 빠뜨려져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앞에서 원 교수님이랑 말씀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감사원 보고서가 이제 지적하는 것이 이용률 변화를 반영한 판매 단가 보정이 현실적으로 이제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원 보고서에서 빠뜨린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외부 반영을 미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계법인 보고서에서도 사실 외부 비용이 미반영됐습니다. 제가 왼쪽에 이제 저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잘 안 보이시겠는데 그 원전을 이제 장기로 운행을 할 때 그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그 36페이지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전의 비용에는 프라이빗 코스트와 익스터널 코스트,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랑 외부 비용이 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외부 비용이라고 하면 이게 경제성 평가에는 안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후에 뭐 안정성이나 지역 수용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 단계에서 외부 비용이 반드시 반영을 하라는 게 사실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그 일부 비용이 반영돼 있긴 합니다. 반영돼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공식적인 수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EU 사례를 보더라도 밑에 숫자가 이제 유럽 집행위에서 용역을 줘서 사실 나온 결과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 교수님께서 이제 김승래 교수님 거 이제 수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반영하고 그런 굉장히 폭넓은 범위의 사회 비용을 반영을 한 경제성 평가가 들어가야 맞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보고서나 원래 보고서에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이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요. 글씨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코스트, 수입,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민감도 평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평가까지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보고서에서나 아니면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생략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비용,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소는 경제성에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클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공평치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판매 단가를 처음에 이제 여기서 판매 단가는 한수원 내부의 전망 단가입니다. 이 숫자가 원전 이용률을 84%로 가정을 하고 이 숫자가 나왔는데 원전 이용률을 60%로 내려서 다시 보정을 한 다음에 왜 쓰지 않았냐라는 게 감사원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내부의 판매 단가가 실제 판매 단가보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통상 낮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왜 그걸 썼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를 쓰는 건 오케이. 쓴다고 칠 때 왜 보정을 하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감사원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제 생각에는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판매 단가는 한수원하고 한전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 재무 계획에서 기반해서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오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어떤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담당자가 이용률 60%로 낮춰서 다시 판매 단가를 사용을 했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도 어쩌면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 8월에 한수원 판매 단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매 단가는 2018년 여름에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기간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7년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원전 이용률을 84에서 60으로 낮춘 거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별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 12월에 발생했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발표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용역이 2018년 4월부터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는 어쩔 수 없이 한전의 재무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상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오히려 감사원이 이런 걸 더 잘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첫 번째로 감사원 보고서는 경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는 좀 제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률 적용의 비일관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학술 논문이 들어왔으면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게 실제로 가능했냐, 절차상 가능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현호 교수님. 네, 제가 앞에 두 분 발제자와 또 이지훈 교수님 논의한 부분, 겹치는 부분은 좀 가능하면 빼고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제 발제에서는 이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경제성 분석의 틀 속에 갖출 수 없다, 이런 것과 또 경제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원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을 사실 이제 발표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쉽게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을 어프로치를 한 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치를 어떻게 말하자면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경제성 분석은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것이죠. 비용 편익 분석인데, 그 기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 질적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제 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이 굉장히 질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질적인 부분을 숫자로 만들어서 양화시켜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편익 부분이 있고 비용 부분이 있는데, 그 편익도 문제고 비용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비용이라고 하면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비용, 다시 말하면 기회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암묵적 비용을 쓸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전부 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 경제에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는 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왜 붙이느냐면, 가정을 바꿀 때는 그 값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제 잘 보아야 하고, 그 결과치의 제한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서 본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역시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듯이 그 지금 수입이 원전 수입이 판매량하고 단가니까 판매량 곱하기 단가니까 결국은 이제 판매량을 어떻게 추정하고 단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는 것이 이제 수입 쪽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쪽은 그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게 문제인데 그 후자는 사실상 너무 단순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별히 덧붙일 건 없고요. 그 앞에 수익 쪽에서는 판매량을 결정할 때 그 월성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로 80, 60, 40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에서 60이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고 쟁점이 되는 것은 단가 추정인데 그 단가 추정이 단가 추정이 이제 전망 단가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추정한 것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미래 추정에 있어서 이용률 84%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온 것을 월성 1호기 이용률 60%라고 이야기한 것에 왜 조정하지 않았냐. 이제 앞에서 이지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계속 이야기해 주시지만은 그 전망 단가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면 한전의 수익에서 결정이 나고 조정 개수를 통해서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원전의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망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84%가 아니고 예를 들어 70%를 하면 그 전망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한 값을 보고서 왜 그 전망 단가를 그대로 고정해서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자료를 보고 제가 상당히 이제 자료들을 쭉 봤는데 예컨대 지금 그 실제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판매 단가 평균은 57원 정도 됐어요. 실제 값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추정 전망 단가 평균은 51원이에요. 52원 정도 돼요. 그러면 2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제 그 원전 그 판매 단가가 점점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학자들이 학술 논문으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도 할 수 있고 한데 다양한 결과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학술 연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를 찍어가지고 정책 평가를 하는데 대입을 하면 그것은 논리적인 수준의 그 혼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 어떤 이제 수준들이 차이가 나느냐면 예를 들면 학술적 논의의 수준이 있고 정책적 논의의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있는데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기회비용 요소가 굉장히 그 가변성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책 결정이 일어난 케이스들을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탈원전 쪽으로 갔다가 그 반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는데 이 전부 정치적 과정이었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데 정책 결정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그 제한적인 학술적 논의의 한 부분을 가지고 특히 시뮬레이션 같은 결과를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하는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이제는 행정부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혼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그 어떤 에너지 정책의 프레임 자체가 변화하게 되니까 행정 행위의 기본 지침 자체가 지금 흔들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방향에 맞는 행정 규칙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그 어떤 일종의 그 약간의 혼동은 불가피한 상태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논쟁은 그러한 그 혼동의 한 단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지나치게 부분적인 오류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결코 거시적인 장기적인 그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원 감사로부터 촉발한 논쟁은 자칫 잘못하면 절차적인 문제를 그 정책 실수로 전환시키는 말하자면 이제 웩드 독과 같은 상황, 다시 말하면 꼬리가 그 몽체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학술적으로 할 수 있는 논쟁을 사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다시 행정적인 문제로 가고 정책적인 이슈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 이제 제가 감사원 보고서를 읽어보고 그간의 논쟁을 보면서 갖게 된 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세영 교수님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토론을 맡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현입니다. 그 두 분 그 발제를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그 내용들에 궁금하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사실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발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보다는 비슷한 그 판단에서 평가에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또 질문도 그래도 토론회니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처음에 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던 그 프레임 자체가 너무 잘못되게 제기가 되었는데 감사원에서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치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프레임 자체가 잘못돼서 감사 요구가 온 것이 이 모든 이 문제의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감사 요구의 요지를 보면은 주문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 만약에 그럼 경제성 이것 하나만으로 마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잘못된 그런 요구를 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결정하려면 좁은 의미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라던가 수용성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경제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 복잡한 오늘은 이제 토론 과정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좀 좁게 봤다. 외부성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라던가 그다음에 판매 단가의 문제도 좀 잘못되게 판단했다라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으로부터 시작하고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감사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정 과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상당히 우리 정부의 이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그거는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작동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제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것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넓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을 지금 이 틀 자체가 너무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공자들은 다 아는 얘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안정성,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경제성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제성으로 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그냥 그 주어진 틀,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서 전망 단가를 쓴 것은 하등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전망 가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관련 공무원들 징계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계의 이유가 두 가지였던데요. 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폐쇄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판단하게 하지 않고 즉시 결정과 그다음에 즉시 중단과 그다음에 계속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계속 가다가 향후에 중단하는 게 2022년 6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즉시 중단하고 그때 중단하고 비교를 해서 그 사이에 뭐 1년, 2년 이거는 사실 비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이 결과를 강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즉시 중단을 내리더라도 그 액수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가지고서 당연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판매 단가 대신에 그러니까 실제의 판매 단가 과거치 대신에 미래 전망 단가를 쓰게 하면서 적절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판단의 문제인 것이지 그걸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적치를 쓰던 미래치를 쓰던 그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너무 간단하게 결정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도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을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이 미리 결정된 그 결론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 이런 것들도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사실은 뭐 워낙 다 저희 생각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은 더욱더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발제자나 토론자가 해주신 것처럼 이 감사 자체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 경제성 평가 부분에 들어갔어도 이게 많은 문제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적이고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인지 이게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태산명동의 서일fun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1년 넘게 감사하고는 주의 정도로 끝마치고 또 그 밑에 딱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이게 그렇게 경제성 이 감사를 해보니까 경제성 부분이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제성 평가에 관해서는 앞으로 명시적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권고 문구가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오늘 이지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벌써 국제원자력기구에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성 분석의 교과서만 제대로 봤어도 이게 어떻게 경제성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는지 다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앞으로 명시적 규정을 만들기를 권고한다 라는 어떤 사조까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번에 이 감사에는 참 많은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양희원영 또 의원님 또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박해에 있을 때 의원 되기 전에 월성원전 관련해서 2008년에 나왔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부터 쭉 다 제가 추적을 계속 해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서 본 게 있어서 아까 발제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만 좀 코멘트 드릴 게 있어갖고 마이크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성 평가할 때 84%건, 그러니까 판매 단가 추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체 원전에 대한 이용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전은 24개의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월성원전 1호기는 1기가와트도 안 되는, 전체 23기가와트 중에서 1기가와트도 안 되는 0.6기가와트밖에 안 되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용률을 전체는 84%로 잡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얘를 각각의 원전의 이용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종합했을 때 84%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 원전의 이용률을 그러니까 종합해서 판매 단가는 원전에 대한 판매 단가지 개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률, 그러니까 코스트가 발생하는 이용률과 그리고 이제 수익이 되는, 매출이 되는 판매 단가의 이용률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어디서 문제가 있었냐면 24개 원전들의 이용률이 각기 다 다른데 거기에 월성 1호기 이용률을 84.8%로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코스트를 넣을 때 60%랑 똑같이 하면 그럼 전체 이용률이 얼마나 변하냐? 판매 단가 추정에 나오는 84%에서 83%로 1% 떨어집니다. 1%.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전체 원전은 신규 원전도 있으니까 당연히 90% 넘어가는 이용률도 있는 거고 월성원전 1호기처럼 60%밖에 안 되는 이용률도 있는 거고 그걸 합치면 84, 83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아까 발제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이용률을 70%를 왜 안 했냐? 이건 굉장히 무리스러운 거고 어떠한 근거도 사실 없는 거라서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공인회계사거든요.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연석 회계사님이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게 감사의 플로어의 기본만 알아도 84%가 83% 정도밖에 보정될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감사 지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저도 이제 같이 느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또 더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죠?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국정감사하기 전에 그 한수원 사장님을 뵀어요.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단가를 왜 어떤 근거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누가 말씀하셨더라? 이게 단가는 한수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정하는 거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장님 말씀에 이게 워낙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쪽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게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은, 아까, 김현철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감사원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결국 단가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또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과는 또 잘못 변수를 적용해가지고 뭔가 일부러 단가를 낮췄다 이렇게 이제 또 감사원 결과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헷갈리게 이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단가를 뭘로 정해야 되냐 이런 늘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면은 27년인가요? 그 재판에서 이제 결국 재가동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때 재가동 중단 판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V7이라 그러나요? R7? 그 R7이라는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R7을 적용하면 돈이 4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R7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하면은 4조 원이 더 들어가면 그럼 경제성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감사 결과라는 게 이게 너무 자의적인 그 결론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을 또 막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그 억압적인 그런 감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런 억압적인 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그걸 요구를 하는데도 또 뭐 그거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이 감사 결과가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또 많이 시청해 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발제 준비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그 5분의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